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가담법 페이지 563페이지 왼쪽 챕터 4. 자, 가담법은 좀 어렵습니다. 저당권 쪽하고 연결돼. 저당권, 우리 민법 저당권도 어렵거든요. 가담법도 좀 어려워요.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자, 봅니다. 563페이지 563 찾았죠? 챕터 4. 자, 이제 흑판 봐봐요. 을이 갑한테 3억을 빌려줘요. 금전 소비대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채무자 갑, 너 말이야, 내가 빌려준 3억을 나중에 갚지 않으면 네 아파트로 물건으로 나한테 아파트 넘겨. 그걸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 뺏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박아놔요. 나중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 박으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가등기가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 박았다. 이게 가등기 담보 그래요. 그러면 을을, 채권자를 가등기 담보권자, 왼쪽 놈 채무자를 항상 왼쪽 놈은 설정자가 되겠죠. 마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 왼쪽 놈이 설정자, 오른쪽 놈이 권자야. 권자. 그 다음 가등기를 박은 게 아니라 을이 돈 빌려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돈 빌려주면서 산 게 아니야.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등기를 박아요. 이걸 마치 겉으로 보면 소유권이 넘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양도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양도담보 그래요. 즉 채권자가 가등기 박았어?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 박았어? 양도담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등기 박았느냐에 따라 둘 다 담보권자예요. 저당권자와 유사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을은 3억을 갑이 갚지 않으면 5억짜리를 꿀꺽 먹어버려. 3억 안 갚으면 얼마 먹는다? 5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본등기 쳐서. 그래서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많이 했죠. 5억뿐이야? 10억짜리 부동산 토지에 가등기 박으면 10억짜리 꿀꺽. 100억짜리 가등기 박아놨다 100억짜리 꿀꺽.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준 채무자 재산에 가등기 박아놔서 나중에 돈 갚지 않으면 꿀꺽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담법이 나왔어요. 꿀꺽 하지마.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이야.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 누구냐? 잘 때려잡는 사람이 있어. 전두환. 전두환 시절이 나 83년도. 전두환 시절에 사채업자 막 그때 어디 삼천교육대 보내고 했죠. 깡패들은 삼천교육대 보내고 사채업자는 이걸로 때려잡아 해가지고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 그래서 앞으로는 꿀꺽 하지 말고 차액을 청산금으로 줘라. 이게 가담법의 규정이에요. 부동산가액 5억에서 지가 받을 돈 채권액 3억을 뺀 금액, 이게 청산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 못 갚았다고 해서 5억짜리 10억짜리 부동산 네가 소유권 취득하지 말고 차액은 5 빼기 3, 이 차액은 청산금으로 돌려주고 소유권 먹어라. 이게 가담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폭리금지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사채업자 때려잡기법, 이게 가담법이 나온 이유예요. 전두환 죽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80년대를 살아본 사람 알아요. 얼마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자, 가담법의 목차예요. 적용 범위, 가등기 담보권 설정 및 효력,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저당권 실행하고 비슷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담보권 실행합니다. 실행 방법은 두 가지.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을이 먹어요. 권리 취득 실행. 또는 나 소유권 안 먹을 거야. 내가 경매 쳐서 거기 나온 매각대금에서 내 채권액 3억을 그냥 배당 돈으로 받을 거야. 경매 실행.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을이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권리 취득 실행. 그래서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이걸 권리 취득 실행에 관한 법 조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서 시험 나와요. 가담법은 법 조문이 80%예요. 그 법 조문을 우리가 이제 달달달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할 거예요. 거의 오늘 한 거 하면 가담법 80점 난이도까지는 다 맞춰요. 집중 잘해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가담법이. 똑같죠. 을이 3억 빌려줬어요. 갑부동산에 가등기 박았죠. 소유권 등기 박으면 양도담보 성질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적용 범위죠. 어디에 가담법이 적용되느냐. 첫 번째 반드시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이니까 소비대차 채권에만 가담법이 적용돼요. 빌려준 돈, 빌려준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만 적용된다. 두 번째, 너 돈 갚지 못하면 소유권으로 나한테 넘겨, 물건으로 넘겨.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나한테 소유권 넘겨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맺어야 돼요. 세 번째,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이 대물변제 예약 당시 저 채무자 부동산 가액이 지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폭리를 방지해야 돼. 따라서 을이 3억 빌려주고 3억 이상 된 부동산 먹지 말란 얘기야. 따라서 부동산 가액이 지 빌려준 채권액을 초과해야 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 이 부동산 가액이 2억이야 2억. 그러면 3억 못 갚았으면 2억 먹을게.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지채권액을 넘었을 때 가담법이 적용돼요. 미달되면 작동 안 되겠지. 그 다음 가등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되는 물건에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는 놈이 잘 나와. 소비대차 빌려준 대여금 채권 같은 말. 빌려준 돈이 아닌 매매 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박았다. 적용 안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놈이야. 몇 번 나왔느냐? 5번 나왔어. 빌려준 돈에만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대금 채권에는 작동이 안 돼요. 이유, 내가 공사 대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소유권 넘기세요 라는 가등기 박아놨어. 100억짜리에 공사 대금이 약 한 20억 나올 것 같아서 공사 대금 안 주네? 번득이 쳐버렸어요. 그러면 100 빼기 20, 80억 청산금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돼요. 왜? 가담법 작동이 안 돼. 대금 채권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이 청산해라 청산금 줘라 이 법조문 자체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빌려준 돈 이유 사채업자 타겟법이에요. 빌려준 사람 대금 채권자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야 이 법은. 그래서 아주 잘 나요. 매매대금 공사대금 안 돼. 이렇게 보면 돼요. 대금은 안 돼. 오로지 대여금 빌려준 소비대차. 그 다음 부동산 가액이 채권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2억이라면 3억이 미달되죠. 그러면 작동 안 되겠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매매대금 채권 안 돼. 미달되면 안 돼. 이해하고 요거. 그 다음 등기 안 돼. 그럼 안 되겠지. 동상 같은 거. 등기 안 되는 건 가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 안 되는 건 가담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왼쪽 1번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채권에만 작동돼요. 따라서 나왔어. 매매대금 두 번째 맨 오른쪽 공사대금 이 대금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대금 채권 담보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외우시고. 오른쪽 2번 등기 등록되는 물건에만 작동돼요. 자, 안 중요하고 3번 이 부동산 가액이 지채권액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폭리를 막아야 되니까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따라서 팔립박스 동그라미 2번. 자, 예약 당시 부동산 시가가 지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그러면은 더 낫다는 얘기죠. 이때는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잘 나와요. 2번. 2번의 별 3개. 초가 이걸 외워야 2번 해결해요. 2번이 나와요. 미치지 못한다, 미달된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고. 오케이. 그래 적용 보면 다 봤어요. 자, 넘깁니다. 이제 넘겨봐요. 자, 이제 내용은 안 할 거고.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거. 아하.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놓으면 돼요.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가담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오늘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많아요. 흘러가는 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되면 지금은 가장 해야 될 거. 자 봐요.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무슨 말일까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양도 담보. 의리 소유권 등기 받은 걸 양도 담보 지문이에요.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죠. 진짜 판 게 아니란 얘기야. 양도 담보. 자, 목적물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인 왼쪽 놈 설정자에게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무슨 말이에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가등기를 박았든 소유권 등기를 박은 양도 담보권자든 가등기 담보권자든 등기만 박는 거지 여전히 갑이 채무자가 살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은행도 점유하지 않아요.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지. 은행에 저당권 박아놓고 등기만 박아. 애들도 저당권하고 똑같아. 등기만 박지 목적물을 여전히 갑이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물 사용 누가? 왼쪽 놈 설정자. 권자가 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 똑같아요. 하지만 예외가 생겨.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담보권 실행하면 5-3에서 차액 2억을 청산금으로 줘야 나중에 소유권 먹어요. 본등기처가 전개 가능해요. 나중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 5-3 부동산이 5억이라면 제가 5억을 예로 드니까 청산금 2억을 갑한테 채권자가 줬다면 돈이 들어왔죠. 청산금 지급하면 이제 청산 절차가 완료돼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어디선가 들어봤어.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보내줘라. 그게 과실 귀속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이거예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이 말이 떠요. 우리 시험은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이 말이 뜨면 법이 정한 청산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는 청산금 줬다는 얘기야. 법이 정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라면 이제는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이제는 오른쪽 놈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오른쪽 놈에게 과실은 보내라. 매매 과실하고 똑같대요. 그 대부분 판례하고. 그때는 인도를 기준으로 넘겨주기 전에는 누가 과실 먹어요? 매도인이지. 매매해서 왼쪽 놈. 지가 사니까. 하지만 넘겨주기 전이라도 대금이 완제됐다면 돈이 다 들어왔다면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 그 대부분 판례죠. 생각 안 나도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보면 되니까. 그 구조하고 똑같아. 청산금이 다 들어왔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과실 오른쪽. 오른쪽 누구야?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죠. 권자지. 그래서 채권자 오른쪽 놈으로 보내라. 과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다 들어오면 뭔가 보내라. 오른쪽 놈 귀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놈 귀속. 오른쪽 놈이 권자지. 오른쪽 놈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5번에 있네요. 자, 5번.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 채권 담보 목적 양도하면 빨리 양도 담보구나. 소유권 등기 형식의 양도 담보구나.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왼쪽 놈 채무자인 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당연하지. 사용은 누가 해요? 채무자, 설정자. 이해됐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먼저 된 바탕에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해야 돼. 그렇지. 저당권도 채무자 갑이 살고 여기도 갑이 살고 이해됐어. 자, 7번. 그러나 7번 넣어야 돼. 그러나 청산 절차가 종료됐대요. 이 말이 또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그 얘기는 법이 정한 청산 절차 종료됐다. 즉 청산금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딕으로 가요. 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 이제는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누구한테 귀속? 채권자.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죠. 오른쪽이지. 왼쪽이 채무자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되게 좋아. 그래서 같이 별 3개. 그러니까 5번 7번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원칙은
왼쪽 놈이 사용하지만 청산 절차 종료 이 단어가 뜬 순간 오른쪽으로 보내라. 채권자 귀속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담보권 실행 한 장 넘겨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 레이스예요. 가담법.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 시작이에요. 가담법은 여기를 해야 돼요. 지금 볼 게 시험에 50%가 70%가 여기서 나와요. 자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 가등기 박았어요.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 박았어요. 양도 담보. 이것도 훈련하시고 똑같은 성질의 담보권자예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양도 담보권자는 이거 하나 기억해요. 절대로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 등기는 바뀌었지만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얘는 담보권자, 저당권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죠.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다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등기 형식의 담보예요. 자 그러면 양도 담보권자든 가등기 담보권자든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기 때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제 은행이 경매 치듯이 저당권 실행하듯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아까 봤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취득 실행, 하나는 나 소유권 안 먹어 그냥 경매 날려서 매각대금에서 내 3억 배당 받아갈래 경매 실행.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 선택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걸로 가죠. 그래서 가담법은 여기에 관한 법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권리취득 실행 법이 요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해놔요. 다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 담보권 실행한다는 통지를 해라. 너 말이야 채무자가 돈 3억 갚지 못하면 너 가등기다 권리취득 실행할 거지? 그러면 채무자 갑한테 네가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요. 담보권 실행 통지. 자, 두 번째 담보권 실행 통지. 그럼 편지가 갔겠죠. 이제 실행한다고. 그러면 2달은 지나야 돼요. 바로 청산금 못 줘요. 일단 청산기간 2달. 일단 큰 목적만 볼 거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실행 통지한 후 2달은 지나야 돼요. 자, 2달이 지나도록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박음으로써 이제는 저 부동산 소유권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권 실행, 권리취득 실행의 목차예요. 목차. 지금 목차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세세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혹시 가등기 담보권자 후에 병이라는 놈이 은행 저당권자가 혹시 태어났다. 그러면 이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법조문을 둬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취득 실행 목차가 담보권 실행 통지해줘라. 2달은 지나라. 그러면 청산금 주고 본등기에서 소유권 먹어라. 혹시 여기에 뒤에 나중에 태어난 담보권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일정 법조문이 있더라. 이제 이 목차 순서 여기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거예요. 지금부터. 권리취득 실행. 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바로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말이 됐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돈 안 갚아야 실행 들어가지. 자, 이제 여기죠.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 담보권 실행한다는 통지를 해줘라. 이때 어떤 사항을 알려주라고 해요. 통지사항.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이거지. 청산금이 얼마인지. 청산금 평가액을 알려줘라. 통지사항에 알려줘야 할 사항. 첫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줘. 그러면 청산금 어떻게 계산된다? 이 부동산 가액에서 지 받을 돈 채권액 빼는 게.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 5억이면 지가 받을 돈 3억이 5 빼기 3 하면 청산금은 2억이에요. 이렇게 편지로 썼겠죠. 네 아파트가 5억이고 나 받을 게 3억이잖아. 5 빼기 3 알지? 2억. 청산금 2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라. 자, 첫 번째 법조문. 지금부터 할 게 다 법조문이에요. 이때 청산금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포함해서 계산하되 지금 후순위 후파 채권액은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법조문인데 뭔 소리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 후순위는 포함 안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해야지. 가등기 박을 때 이미 이 부동산 토지에 A라는 은행 저당권자가 있었어.
얘 빌려준 돈은 갑한테 빌려준 게 1억이었나 봐요. 그 후 내가 태어났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자. 그런데 그 후 또 B라는 은행이 또 갑한테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저당금 받았나 봐. 그러면 의리 기준점이니까 A는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 B는 나보다 밀렸지. 이거 저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가 생겨요. 담보 물권이야. 물권은 성립선우. 그래서 순서대로 이기는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 선빠 후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후빠는 생각하지 말아봐요. 선순위가 있으면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 의리 청산 절차 이행하고 청산금 2억 주고 본등기를 받는다. 그러면 이 선순위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의구에 계속 남아있어. 왜? 나보다 선빠니까. 그러면 내가 본등기에서 의리 소유권을 먹어도 이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청산금 2억 줬는데 저놈이 1억 담보대출을 갖고 말소를 안 하면 나중에 이놈이 내 부동산에 경매 쳐버려. 결국 나는 2억을 다 주면 안 돼. 왜? 2억 줬는데 이놈이 안 갚으면 어떡해.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은 1억은 빼고 주라 그 말이에요.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얘기는 줄 2억에서 선순위 1억은 뺀 2 빼기 1 하면 1억이죠. 1억 주고 1억 빼놓은 놈은 내가 갚아서 말소시켜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경매 안 날라간다. 이 말을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청산금 산정한다. 법조문이에요. 법조에 어뢰기 돼 있지. 즉 청산금 계산할 때 부동산 빼기 내 채권액인데 이 채권액에 3억 더하기 1억 선순위 1억을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계산. 결국 5 빼기 4 1억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1억은 빼고 줘라 청산금 줄 때 그 말이야. 선순위는 포함. 자, 그러면 왜 후순위는 포함 계산할 때 5 빼기 5 하지 않느냐. 내가 소유권 박으면 무조건 후순위는 말소돼요. 얘는 말소돼. 얘는 말소 안 돼. 내 선빠라. 근데 이놈은 말소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싹 지워지니까. 왜?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선순위만 포함해서 계산하지 후순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나 본등기 박은 순간 등기부서에는 말소돼요. 그래서 후순위는 포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만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 말이 내가 지니까. 하지만 후보는 걱정하지 마. 말소돼요. 그래서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 이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 청산금 산정할 때 정상적으로 하면 5 빼기 3이죠. 이제 얘들이죠. 얘들 이제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이제 값을만 있어요. 값을만 있어. 자, 5 빼기 3. 청산금이 2억 나왔어요. 이렇게 편지 써야 되는데 객관적 정당 평가액에 미달되게 청산금 계산했다. 즉 1억 나왔다고 했거나 정당은 청산금 2억인데 또는 아예 빵원 없다고 청산금 계산했거나 객관적 정당한 평가액에 미달되게 청산금 계산한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야, 너 임마 2억이야. 왜 1억밖에 안 돼? 왜 없대? 빵원이래. 갑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이거 담보권 실행 통지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후려쳐도 돼요. 후려쳐도 된다. 객관적 정당 평가액에 미달 후려쳤지. 없다고. 빵원. 2억인데 1억이래. 후려쳐도 효력이 있어요. 이따로 끝나요. 그래서 후려쳐도 효력이 있다. 일단 문장에 이건 볼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가가 3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죠. 자,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청산금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 줘야 돼요. 청산금이 있든 없든 청산금 없어도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라. 잘 나와요. 그 다음 채권자는 통지한 금액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의리 5 빼기 3 청산금 2억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어.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10억으로 계산해서 10 빼기 3 7억 청산금 나왔네요. 이렇게 통지했죠. 이투로 알았지. 뭐야 계산 잘못했네. 2억인데 전화하지. 야 가! 나 그저께 7억 청산금 나왔다고 했지. 이거 계산 잘못했어. 2억이야 2억. 안 돼요. 다툴 수 없어. 채권자는 의리 한 번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 계산했어도 수정이 안 돼요. 법조문이에요. 다 법조문이야.
그래서 한 번 삐끗 계산 잘못했죠. 그러면 7억 줘야 돼. 정당한 청산금 2억 객관적 평가 2억이라도 한 번 통지한 금액을 다툴 수가 없어. 법조문이. 그래서 하나, 두 놈, 세 놈, 네 놈. 이 네 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그래서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게. 봐요. 노란색만 읽을까요? 선순위는 포함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의 주관적인 걸로도 충분. 뭐가? 청산금 얼마 나왔던 평가액은 채권자의 주관적인 걸로도 충분. 후려쳐도 된다는 얘기. 원래 우리 세트에 반해요. 우리 세트는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 X야. 하지만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주관적으로도 충분. 후려쳐도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채권자가 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정당한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됐어. 객관적 평가액은 정당한 평가액. 거기에 미달돼서 후려쳤지. 그렇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 효력이 따로 끝나야 돼요. 후려쳐도 된다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걸로도 충분하다. 후려쳐도 된다. 그러면 객관적 정당 평가액이 미달돼도 효력 있어요. 있어요. 중요하게 읽어줄까? 시간 가는데. 자,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부동산 가액에서 지채권액을 뺀 금액이죠. 아까 했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이 뺄 지채권액에 선순위 아까 저당구제 채권액 1억을 포함해서 뺀다. 5 빼기 3 더하기 1 포함해서 5 빼기 4 1억. 하지만 후순위 채권액은 얘는 소멸하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5 빼기 4만 하라 그 말이야. 됐어. 자,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라. 외우시고. 또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한번 통지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놈이 계속 정답 주문이야. 한번 통지한 후에는 못 다퉈. 그러니까 후려쳐. 그러니까. 왜 삐끗하면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당한 청산금 2억 나와야 되는데도 없어. 빵원 후려쳐. 왜 안전빵으로.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오히려 후려치게 만들어버려요. 수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한 조문인데 오히려 막 다운시켜버리지. 혹시나 조금 미세도 수정이 안 되니까 다툴 수가 없어. 자, 그다음 청산기간 2달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실행 통지한 후, 자 봐요. 채권자가 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 즉 본등기 박으려면 변제기 후 돈을 못 갚았겠죠. 청산금 평가액 얼마인지 통지해서, 담보권 실행 통지해서 이 통지가 상대방 채무자한테 도달하는 얼마? 2달. 2달이 지나야 이제는 청산금 지급해서 본등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은 봐요. 담보권 실행 통지 의뢰했죠. 갑한테 편지 보냈어. 담보권 실행합니다. 그러면 2달은 기다려야 돼요. 채권자는. 이 2달은 채무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2달 동안 빌린 3억 달러빚 내서라도 갚어. 그렇지 않으면 너 소유권 날아가는 거야. 2달은 채무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2달 동안은 가등기 담보권자들은 가만히 기다려야 돼. 얘가 갚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산기간이 2달. 숫자 나와요. 2달. 청산기간 2달. 자, 하나 더. 그러면 이제 목차가 바뀐 거야. 그림은 같지만. 자, 2달이 지났지. 2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갚았지. 응? 그러면 이제 청산금 주는 거예요. 2달이 지나야 청산금 주는 거예요. 2억을. 청산금 주고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박으면 을은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제목이 소유권 취득이지. 이게 절차예요. 실행 통지해라. 2달 청산기간 기다려라. 근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청산금 지급. 이때는 청산금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청산금은 기간 중에는 2달 동안 주면 안 돼. 위법이야. 그래서 청산금은 2달이 지난 후, 청산기간 경과한 후 지급합니다. 청산금 주면 청산 절차 종료. 그래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청산금 줬다 바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야. 가등기밖에 없죠. 본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하지. 하지만 소유권 등기 밖에 있는 양도담보권자는 2달이 지난 후 청산금 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지. 왜? 이미 소유권 등기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주고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취득. 이거 잘 안 나와요. 만약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가등기와 본등기는 바로 무효. 이게 잘 나와요. 이 법 위반 본등기죠. 당연히 강행법규 위반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자, 됐어. 자, 이제 교재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왼쪽 566페이지. 실행 방법. 1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권리취득 실행 또는 경매 실행이 있다. 자, 여기 9번 나왔어요. 별 3개. 권리취득 실행, 즉 소유권을 먹는다 해서 귀속청산이라고 해요. 권리취득 실행을 귀속청산. 소유권 먹을 수도 있고 경매 날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 별 3개 잘 나와요. 자, 이제 밑에 가요. 법조문 밑에 내용으로 바로 드릴게요. 담보권 실행 통지. 통지사항 뭘 통지해 줘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청산금 평가에 청산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걸 통지합니다. 자, 오른쪽 가요. 오른쪽 3번 맨 밑에 3번 갑니다. 내용 갑니다. 방금 했던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통지상 청산금 평가에 다시 밑줄 하시고 그럼 이 청산금 어떻게 계산한다. 담보권 실행 당시 이 목적물 부동산 가액에서 지채권액을 공제한 차액. 즉 5 빼기 3. 사례로 읽어야 돼요. 5 빼기 지채권액 3억. 그 말이요. 부동산 가액 빼기 지채권액. 이렇게 읽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자, 담보 목적 부동산에 2, 3, 4, 그 밑에 법조문까지 전체 별 3개. 자, 담보 목적 부동산에 동그라미 2번.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채권액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선순위 1억은 포함해서 5 빼기 4 해라. 그 말이에요.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왜 그러느냐.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에도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포함해서 뺀다. 하지만 후순위는 내가 본등기 박으면 얘는 말소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으로 읽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3번.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해. 후려쳤네. 후려쳤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 청산기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얘기는 효력이 있단 얘기요. 후려쳐도 된다. 후려쳐도 된다. 객관적 금액 미달돼도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돼. 효력이 있다. 자, 4번.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라. 청산금이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라. 4번 법조문 봅니다.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하면 끝. 다툴 수 없어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2억이 아닌 7억으로 잘못 통지했죠? 7억 줘야 돼요. 7억. 그래서 여기 4개 봤죠? 2, 3, 4, 4 별 3개 딱 박아. 동그라미 2번에 왕별 박아요. 선순위 포함, 후순위 포함 안 해. 이게 제일 어려워. 여기서는. 거기만 왕별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오른쪽 청산기간 경과. 오른쪽 중간 밑에 양거리 2번 두 달이에요. 두 달 숫자 나와요. 청산기간은 2개월이다. 숫자 외우시고 별 3개. 자,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음 페이지 왼쪽을 볼 거예요. 자, 왼쪽 4번 목차 있죠. 채무자 변제. 채무자 변제 얘가 몇 번 나왔느냐. 17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가담법에서 가장 많은 게 여기요. 이거 할 거요. 자, 봐요. 자, 이제 역반 설명 들어봐요. 을이 3억 빌려주고 5억짜리 가등기 박았죠. 그럼 청산금은 5 빼기 3 2억일 거예요. 자, 담보권 실행 통지했습니다. 자, 봐요. 통지하고 청산기간 2월이 지나면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 박을 거야. 근데 2월이 되도록 갑이 돈을 못 갚았지. 청산기 지났어. 청산기간이 지났어. 2달이 지났죠. 그렇더라도 실제 이 청산금이 실제 갑한테 지급될 때까지는, 즉 갑 입장에서 을로부터 청산금 2억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아직 청산금이 안 들어왔죠. 청산금 들어올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청산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아니,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이거 노란색 위주로 해야 돼요. 청산금 실제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금이 들어와 버렸다면 이제는 안 되지. 이렇게 이거 외우고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이 그림 봐요. 을이 소유권 등기를 박아놓은 양도담보권자야. 그런데 이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청산 절차 거치고 청산금 지급해서 팔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겉으로는 소유권 등기돼 있지만 얘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이란 3자에게 매매로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직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고,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우리 가담법은 제3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선의 3자라면 소유권 먹여줍니다. 이놈이 10번 나왔어요. 10번. 선의 3자 소유권 취득. 무조건 외워요. 가담법에서는 선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래서 위법한 매매로 원래는 소유권 취득 못해야 되지만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 조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갑은 혹시나 지 아파트가 선의의 3자 병한테 가서 이놈이 선의에서 소유권 먹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죠. 서술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말소한들 이미 가버렸는데 부정으로 끝나요. 늦었어? 하나 더. 만약에 변제기로부터 애초에 갚을 변제기, 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외워요. 물론 이놈이 훨씬 더 잘 나오지만 이놈도 3번, 4번 나왔으니까. 결국 자 봐요. 하나, 둘, 셋, 4개가 같은 동네야. 말소에 관한 지금 지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는 정리를 잘해야 돼.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금을 받았다면 안 돼. 두 번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돼.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었다면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라 했죠. 저는 민법은.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10년.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나면 안 돼.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었으면 안 돼. 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된 거예요. 자, 이게 1번, 2번이야. 자, 1번. 채무자는 거기 있죠.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설사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왕별에 2번도 왕별 같이 1번, 2번 왕별. 다만 거기 나오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었다면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없다로. 그래서 같이 왕별했어요. 1번, 2번. 2번이 훨씬 잘 나와요. 선의 3자 소유권 취득한다. 외워요. 선의 3자 소유권 취득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됐고 이제 경매 마지막 하나만 볼 거예요. 가봐요. 안 읽어준 게 있다. 오른쪽 소유권 취득. 5번 있죠. 5번 아까 설명을 했고 동그라미 1번.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 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청산기간 2달 지났죠. 2달 지났으면 청산금 지급하세요. 그 다음 본등기 한 때 소유권 취득.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 외에 본등기예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하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읽어야 돼.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별 3개예요. 청산금 지급 플러스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 반드시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 이게 시험 나와요.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시점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등기 담보법 규정을 위반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박았죠. 당연히 이 본등기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 동그라미.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별 3개. 그래서 항상 특별법은 다 강행규정. 오케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 다 있어. 자, 맨 밑에 후순위 권리자 있죠.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오른쪽 경매로 갈 거예요. 경매. 여기 있네, 이제. 경매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흑판 봐봐요, 흑판. 권리취득 실행 끝났어요. 이제 경매 실행.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칠 수도 있어요. 나 소유권 안 먹을 거야. 그냥 경매 날려서 매각대금에서 내 채권 3억 배당 받아갈 거야.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봐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완전 저당권으로 보고 다른 데서도 저당권 성질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경매에서는 보기 때문에 말이 가등기 담보권인지 경매에서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봐요. 따라서 경매로 매각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5번 나왔어요. 이게 이 문장이에요. 자, 담보 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날라갔죠. 경매가 행해졌지.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매각으로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 경매를 소멸하죠. 이놈도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경매 매각 나오면 무조건 가등기 담보권은 소수로가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 소멸한다. 5번 나왔어. 5번. 자, 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법좀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조문 제1항.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 이게 권리취득 실행이에요. 권리취득 실행하거나 또는 경매 실행할 수 있다. 이때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 담보권을 뭐로 봐요? 저당권으로 봐요. 저당권.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봐. 권리취득 실행 방법도 있죠. 권리취득 실행 또는 경매 실행. 누가 선택한다고요? 을이 선택한다고. 둘 중 하나를. 그래서 이 법조문 별 3개 박으시고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게 9번 나왔어요. 아까 첫째가 9번 나왔다는 거. 권리취득 실행, 경매 실행. 그게 이 법조문이야. 이 법조문. 이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요. 시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왔어. 동그라미 3번만 나와요. 담보 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행해졌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이 부동산 매각, 경매 매각으로 가등기 담보권은 소수로 잡아요. 소멸한다! 소멸한다. 왜? 저당권으로 보니까. 여기가 별 3개, 5번 나왔어. 이건 가장 많아, 여기서는. 경매 실행으로 무조건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해. 이유. 저당권으로 보니까. 그래서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되듯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 별 3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우리 10분간 쉬고 앞으로 가요. 집합건물법. 제 강의 순서하고 교재가 좀 달라요. 집합건물법 딱 펴놓고 아직 펴놓지 말고 이거 해놓을게. 이거 해놓고 10분간 쉬면